안녕하세요. 에이틴벤처스의 대표 고산입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제조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에이틴벤처스가 바로 온라인 제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재 크리에이터블이라는 서비스에서 온라인 제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조 분야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바로 온라인 제조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최근에 그 CNC 분야에만 한정해서 또 비교 견적 서비스를 런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CNC 제조를 하고 싶은 분이 만들고 싶은 도면이나 그런 선택사항을 넣으면 이 요청서가 이 제조를 할 수 있는 파트너들한테 쭉 다 뿌려져서 그 파트너들이 채스로 연락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 분야의 수요 공급을 완전히 다이렉트하게 연결하는 이런 일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조 분야의 이런 플랫폼이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갖고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제조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 메이커 운동이라는 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010년도, 2005년부터 한 그쯤부터 미국, 유럽 이런 곳을 중심으로 메이커 운동이라는 메이커스 무브먼트라는 그런 활동들이 쭉 전개되었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이커스라는 책을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쓰시기도 했었고, 또 이코노미스트지 화면에 여기는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책상 위에 공장이 있어서 누구나 메이커가 돼서 누구나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 이런 화보를 실 정도로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 무언가 만드는 사람들이 다시 이 메인스트림으로 등장하게 된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다시 IT 쪽에만 쏠려있던 그런 관심들이 하드웨어 제조에 다시 회귀하게 되는데요. 이런 메이커스 무브먼트가 전개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뽑아보면 이런 기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는 분야예요. 디지털 제조라는 분야인데 쉽게 말하면 3D 프린터 같은 것입니다. 디지털로 도면을 만들어서 그 도면을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3차원 형상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외형을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한 사이드에 있는 기술 분야가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분야입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 이런 범용 보드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기능들을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 그리고 이 물체의 외관, 이것들을 모두 개인의 힘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려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메이커 운동을 추진하는데 아주 커다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2010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테크샵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한 1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아주 거대한 장비들을 이렇게 갖춰 놓고 또 이렇게 간이로 무언가 만들 수 있는 공간도 해놓고,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집에 헤비한 장비가 없더라도 여기 와서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무언가 만들어서 실제 창업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에 커뮤니티가 막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instructables.com이라는 그런 웹사이트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만드는 방법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테크놀로지, 워크샵, 리빙, 푸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테크놀로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은 뭐냐면 핑거 프린팅 스캐닝 거라지 도어 오프너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지문을 인식해서 차고문을 여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개인이 만들어서 이것을 여기에 공유를 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사진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자 회로 도면들, 그리고 만드는 방법들,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만드는 방법 스텝 1, 2, 3, 4 쫙 따라가다 보면은 바로 이걸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만들면서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들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혼자 무언가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받쳐주기 시작했고,
2010년도가 언제냐면, 어느 때냐면 2009년도 정도부터 2009년도에 3D 프린터의 주요 특허가 만료돼서 저가형 프린터가 생산될 수 있게 된 때였습니다. 이전에도 3D 프린터라는 게 존재했지만 RP 머신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만 판매가 됐었고 특허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2010년도, 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프린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런 어떤 제조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만들 수 있고 또 기능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두이노 같은 것들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걸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프로페셔널하게 만들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도 생기고 또 이렇게 만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온라인상에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다 융합이 돼서 메이커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그 메이커 페어라는 그런 메이커들의 행사가 열렸던 모습인데요.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메이커 운동을 지지했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제조업이 다 중국에 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시 자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떤 원초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이커 운동을 통해서 IT 다음에 어떤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그 제조업이 자국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3D 프린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당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죠. 예, 그런 배경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이크업 운동의 다음 단계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라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 전까지는 이제 창업, 스타트업 하면은 대부분 IT였어요. 인터넷 붐이 확 일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창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IT 창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때쯤 돼서 하드웨어를 갖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커 운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높아진 그런 하드웨어 관련 기술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거대한 트렌드였는데 그때 보시면은 이제 PC 시대가 있었고 거대한 산업을 이끌었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모바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했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 디바이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디바이스,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2010년도면 미국에서 막 그런 얘기 하고 있었을 때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얘기 하진 않았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도 창업한다고 하면 다 SNS랑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고 모바일 앱 만드시고 이럴 때였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시장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빠르니까 이미 그런 디바이스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목받았던 것이 또 중국의 심천이에요. 하드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대량 생산하려면 저가로 만들 수 있는 곳 심천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정도로 중국의 실리콘밸리 느낌의 하드웨어 분야의 그런 위상으로 심천이 중국의 선전이 이렇게 포지셔닝 되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들이라 하면 그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인데 그 전까지는 IT만 지원했다면 이제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전문 엑셀러레이터들이 막 생겨서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팀을 뽑아서 중국 심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0일 동안 시제품까지 다 완성을 해요. 100일이면 굉장히 빠른 그 속도예요. 네, 그 하드웨어를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킥스타터 같은 크라우드 펀딩에 올려서 바로 펀드레이징을 하고 이렇게 린하게 하드웨어 창업을 해가는 그런 인프라가 막 갖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조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제조에 대한 IT를 하는 사람도 제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무언가 이 제조 분야가
되게 올드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 제조가 온라인 서비스화되는 그런 계기가 이러면서 마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온라인 제조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조 파트너 찾기 되게 힘들고 검색해서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찾아가고 오프라인 미팅하고 정말 이것을 정말 많이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2020년도에 아직까지 이렇게 예전 모습 그대로 거래가 일어나는 영역은 참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조라는 정말 거대한 인더스트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IT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사실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제조 플랫폼들이 시작이 됐었냐면은 3D 프린팅 위주로 시작이 됐었어요. 제가 여기 1세대 제조 플랫폼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3D 허브스라든지 쉐이프웨이스 같은 애들이 3D 프린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라인 제조 플랫폼에 사실 3D 프린팅이 기여한 바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3D 프린팅이 등장하면서 제조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조가 꽤 많이 디지털화 되어 있구나. 컴퓨터로 도면을 그려서 그것을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이 IT 하는 사람들도 정말 남의 얘기 같았던 그런 제조 분야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3D 프린팅 서비스 위주로 이걸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면 어떠냐, 온라인으로 어차피 도면 받아서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이런 3D 프린팅 위주로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3D 허브스나 쉐이브웨이스는 굉장히 팬시한 그런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었어요. 3D 허브스는 본인이 갖고 있던 프린터를 올려서 마치 에어비앤비처럼 이 프린터를 쉐어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내가 이것을 프린터를 올려놓고 누가 나한테 파일을 보내서 프린팅 요청하면 내가 프린팅해서 보내주고 나는 돈을 받고 플랫폼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이런 구조였고요. 쉐이브웨이스는 더 팬시한 구조였는데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올려요. 그럼 커스터머가 이걸 삽니다. 이 제품을. 그러면 그때 회사는 이 디자인을 프린팅해서 보내줘요. 커스터머한테. 그래서 수익의 일부를 디자이너한테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팬시한 비즈니스 모델로 시작을 했고 다른 곳들도 머티리얼라이즈는 원래 3D 프린팅 서비스였고 스컬프티어도 3D 프린팅 서비스였는데 이게 3D 프린팅 시작했던 곳들이 모두 다 나중에는 이런 팬시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떠나서 그리고 3D 프린팅에서도 떠납니다. 떠난다는 게 아니라 더 확장해가죠. 해보니까 3D 프린팅만 하는 건 시장이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해보니까 꼭 3D 프린팅만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도면 받아서 무언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3D 프린팅, CNC 머시닝, 센터, 시트 메탈, 이런 것, 인젝션 몰딩, 이런 제조의 전 분야로 온라인 제조 서비스가 확장돼 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사는 작년에 포브스에서 냈던 기사인데요. 왜 제조 플랫폼이 2019년도에 중요하게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제조 플랫폼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이런 큰 미디어에서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제조 플랫폼이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공장을 스스로 보유하지 않고 아웃소싱 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이미 이런 모바일이나 모바일 폰이나 이런 IT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로 제조 플랫폼을 생각할 것이다. 파일을 업로드 하면은 바로 즉시 견적을 받고 계산을 하면은 한 5분 안에 어디선가 제조가 시작되는 이런 모습. 그 복잡한 제조 과정을 다 뛰어넘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게 스케일러블 하려면은 중간에 이 제조 도면들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매니팩처러빌리티를 체크한다고 하거든요. 제조성. 근데 이것들이 자동화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마도 누가 키플레이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제조 분야를 온라인으로 가져오는 게 꽤 오랫동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그런
분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사들이 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분야 다음에 오는 두 번째 제너레이션이 온라인 제조 플랫폼이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매니팩처러빌리티를 자동화시켜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왔어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외국의 모델들, 조메트리, 픽티브, 플렉서라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주요 모델은 고객이 도면을 올리고 제조를 요청하면 이 회사들이 중간에서 자동화를 시키건 아니면 사람이 하건 견적을 산출해서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이들이 결제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도면을 스스로 제조하거나 혹은 긴밀한 파트너한테 뿌려서 제조하게 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회사들은 가운데 이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을 자동화시키려고 무지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들, 이런 분야에 들어온 회사들은 사이즈는 되게 다양해요. 보시는 회사는 이제 원래 인젝션 몰딩을 하던 회사인데 이렇게 온라인 분야까지 확장해서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번째 제너레이션 시대가 좋은 거죠. 처음에는 1세대는 3D 프린팅을 온라인 서비스 하다가 2세대부터는 온라인으로 제조를 서비스 한다. 근데 우리가 자동으로 혹은 사람이 컨설팅해서 다 해결해 준다, 문제를. 저희 회사도 이 2세대의 제조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미션이 에이틴 벤처스의 미션이 제조의 수요와 공급을 더 나은 방식으로 연결한다 이고요. 비전이 제조의 초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2세대 방식으로 크리에이터블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고객분들이 오셔서 서비스에 들어오셔서 도면 올리시면 저희가 가격도 산정해드리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제조를 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더 좋은 모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상담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서비스가 커질수록 사람도 많아져야 되고요. 그 전문성의 퀄리티를 관리하는 이슈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양쪽을 바로 연결시켜주면 어떨까? 당연히 그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고객들이 이런 파트너들과 다이렉트리 연결되는 서비스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서 지금은 양쪽을 바로 연결하는 그런 비교 견적 서비스로 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과 바로 연결돼서 소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공장들을 찾고 위치 기반에서 그리고 그 간에 가서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예약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편하시겠죠. 온라인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그 서비스의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는 3세대 온라인 제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객이 서비스에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어떤 3D 프린팅, 절삭 가공, 사출 금형 어떤 서비스를 받을 건지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업로드 하시고요. 그리고 재료 같은 걸 선택해요. 그리고 도면상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메모로 남깁니다. 그러면 바로 견적 요청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적 요청이 이것을 제조할 수 있는 파트너들한테 쭉 보이게 돼요. 이 파트너들은 들어가서 이 견적 요청서를 확인하고 이거 내가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바로 예산 견적서를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바로 여러 가지 업체를 동시에 놓고 비교 견적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파트너들도 이들과 바로 연결해서 새로운 고객을 찾을 수 있는 채널이니까 사실 요즘 제조업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 찾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제조업체는 그런 대부분 마케팅이나 세일즈 역량을 되게 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발굴할 수 있으니 사실은 윈윈인 거죠. 그래서 고객들은 이 안에서 이렇게 사용 리뷰 통해서 꽤 괜찮은 그 퀄리티, 제조업체 퀄리티를 체크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수로 원격에서도
도면을 보면서 고객과 파트너가 소통을 해서 지금 뭐 비대면이 굉장히 화두인데 제조업체는 사실 그러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도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소통하는 게 원격에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 도면을 갖고 원격에서 챗으로 소통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든 경험이 좀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도면들을 더 잘 분석해서 또 파트너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 이게 제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아야지 파트너한테 매치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이도가 어떤 건지를 저희가 미리 알아서 알려드리는 역할, 그런 R&D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화면상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양쪽이 원격에 있는 화면인데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됩니다. 내가 이쪽 도면을 돌리면 여기도 돌아가고, 도면을 분해시키면 이쪽도 분해가 되고 해서 원격에서 도면을 가지고 옆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더 잘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툴도 저희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3세대 온라인 제조 플랫폼의 모습이에요. 크리에이티브 비교경적인데요. CNC 업체부터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다 무료죠. 당연히 다 무료고 바로 그냥 연결하는 모델이어서 한번 들어와서 써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근데 이 CNC 서비스를 내놓고 보니까 고객이나 파트너 양쪽 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바로 3D 프린팅, 금형사출, 또 다른 뭐 판금, 주조 이런 서비스를 쭉 이어서 런칭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영역의 그런 산업인데, 제조업이 사실 IT 수혜를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IT를 통해서 제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두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조 공장 자체가 효율화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게 그 중에 하나인데, 제조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생산에 드는 코스트를 낮추는 거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제조 시장을 효율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시장이라 함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인데, 사실 제조 쪽에는 이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조하러 가보면 정가가 없잖아요. 거의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수요 공급이 만나는 장을 마련함으로 해서 대략적인 그런 시장 가격 같은 것도 형성시킬 수 있고, 양쪽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이 시장을 효율화시 IT 기술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시장을 훨씬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IT 기술이 접목되어서 제조 생태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저희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있는 이 제조업이라는 게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제조 수요자들도 굉장히 편하게 이 제조업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제조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꿈은 되게 큰데요. 정보를 찾으려면은 구글이나 네이버 가시잖아요. 뭘 사려면 뭐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데 가시죠. 무언가 만들고 싶다면 저희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큰 비전이고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제조업이라는 인프라를 가지고 좀 충분히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제조업만을 갖고 하진 않겠죠, 그때는. 근데 이렇게 국경 안에서, 로컬에서 제조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어느 나라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해외에 차근차근 확산해 가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하나 만드는 거다. 앞으로 제조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누가를 생각해 봤을 때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구글이 만들어준다거나 어디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리저너블한
이런 제조 분야의 미래를 그리고 하나 만들어가면 그게 어느새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일 거라고 저희는 믿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고산@18matches.com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